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설명해드리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8월 25일에 열렸던 명인전 4강 박정환 구단과 김은지 구단의 대국인데요. 김은지 구단 그 남자 강자 프로 기사들을 다 꺾으면서 4강전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박정환 구단을 맞이해서 과연 어떤 대국을 보여주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박정환 구단이 백이고 김은지 구단이 흑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의 기풍이 또 굉장히 상반되기 때문에 재밌는 대국이 기대가 되는데 역시나 김은지 구단은 공격을 선보였고요. 박정환 구단은 완벽한 타겟 수순을 선보였는데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김은지 구단은 가장 자신 있는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요. 박정환 구단 3-3과 소목을 두었어요. 자주 나오는 수는 아니죠. 일단 들어가니까 날일자로 걸칠 때 두텁게 받아두고요. 받아둘 때 걸치면서 무난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갈라칠 겸 협공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을 받아두면은 백도 이런 식으로 붙이고 젖혀가면서 바둑을 전개해 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김은지 구단이 갈라쳐가는 수를 선택을 하니까 두 칸 벌려가고요. 붙이고 넣을 때 뛰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리 미전을 만들면서 모양이 좁지 않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박정환 구단도 두텁게 뛰어둡니다. 자, 이 자리로는 모자 씌우던지 아니면 이런 자리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이흑한 점을 압박하는 나래자로 눌러두면서 두어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박정환 구단 가장 두터운 수를 선택했고요. 자, 또 뛰어나갈 때 하나 교환만 해두고 이곳을 압박해 갑니다. 자, 이 수로는 호구 자리가 급소가 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를 뻗으면서 두어가고 싶지만 막상 흑에게 이 자리를 뺏기게 된다면 흑이 굉장히 쉽게 살아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이거는 불만이다. 그래서 다가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흑도 뛰어갈 때, 자, 이곳을 다가가고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 자리 두고 싶은 자리긴 한데, 좀 발이 느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변 쪽을 다가가면서, 백도 모양을 갖추면서 확실하게 두터워졌고요. 자, 김은지 구단 쉬어갈 때, 이 자리는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안 두더라도 백이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김은지 구단의 공격력을 의식한다면, 이런 자리를 당했을 때 이 백돌이 시달릴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두텁게 지켜주면서 나중에 이렇게 폴짝 뛰어나가면서 흑돌을 분단시키는 그런 수를 보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김은지 구단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자, 이제 이곳을 걸쳐가는데, 자, 이 수르는 한 번 더 늘면서 흑이 받아준다면 요 교환 자체를 해두고 이 자리를 가고 싶지만, 아쉽게도 여기를 넣는다면은 반대로 흑이 다가오면서 이 우변 쪽 백돌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집 차이가 백이 두었을 때랑 흑이 두었을 때랑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받아준다면 좋겠지만 당연히 받아줄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손을 빼고 걸쳐가는 선택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서로 간에 굉장히 팽팽한 바둑이라 볼 수 있어요. 자, 백이 두지 못했기 때문에 흑이 젖혀이면서 집으로 득을 받고요. 자, 백도 넘어가면서 살아줄 때 이제 나래자로 받아주면서 오히려 약간은 김은지 구단이 기분 좋은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붙이고 넣을 때 이수여도는 백이 받아준다면 그 다음에 모양, 하변 쪽의 모양을 넓혀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백 입장에서 여기를 당장 끊긴다고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하변 쪽의 모양을 견제해 왔고요. 자, 일단 손을 뺐기 때문에 흑도 기분 좋은 교환이죠. 자, 교환 하나 해주고 다가가면서 이 흑돌은 봉쇄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압박해 가지만 쭉쭉쭉쭉 밀고 나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흑도 물론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 백도 뛰쳐나가면서 모양을 잡아버린다면 하변 쪽이 너무 야무지게 흑집을 깨고
백이 털을 잡았기 때문에 이 변화는 흑의 불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타이트하게 자신의 스타일대로 이곳을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붙이는 수는 좋았지만 여기서 백이 젖혀서 압박을 해왔을 때 이 수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수의 의도는 단수 치면 패로 버텨가겠다, 실전처럼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젖힌 수로는 이제 이 우변 한 점의 가치는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곳을 젖히고 둘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다면 흑이 백의 귀를 파먹고 두었기 때문에, 물론 백도 흑 한 점을 잡고 두터워지긴 했지만 흑도 백의 귀를 파먹고 큰 집을 냈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 없는 호각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김은지 구단이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두었다 볼 수 있고요. 단수치고 패가 진행이 되지만 마땅한 패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물러나자니 자연스럽게 백에게 갇히면서 이것도 흑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있는 수는 선택하지 못하고요. 자, 이것을 젖히면서 패감 쓰고 때릴 때 박주환 구단 젖히는 패감을 쓰는데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막게 되면 이 패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 뭔가 김은지 구단이 판단하기에 좋지 않은 변화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막는 수를 두지 못하고 오히려 한 번 더 패를 들어갔고요. 자, 때릴 때 이제 이곳을 차단하자고 하는 절대 패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차단하고 때리지만 박주환 구단 확실히 요 패는 지더라도 바둑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보하고요. 양보할 때 이제 와서 받아주는데, 이 수로도 보시면은 흑은 그냥 때려내던지 아니면은 이곳을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이 102점 그리고 이 좌쪽 백돌들을 압박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둔더라면 만약에 백이 이런 자리를 폴짝 뛰어 들어와도 이 흑돌이 연결이 끊기긴 하지만 잡힐 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손을 빼도 이렇게 끊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를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하는 맛이 남아있죠. 물론 뭐 패라고 볼 수 있겠지만 흑 입장에서 확실하게만 안 잡힌다면 이 반대쪽에서 두 번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흑이 당연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패를 받은 게 좀 완착, 김은지 구단에게서 등장한 첫 완착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패를 받자 박주환 구단도 상변 쪽을 확실하게 때려두고요. 자, 이제는 흑이 뭐 마땅한 패감이 없기 때문에 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곳을 막아두고 자, 붙이고 치받는 선수 교환까지 하고 한 번 더 맞게 되어서는, 물론 이 좌 쪽만 놓고 보자면 패를 이기면서 흑이 집으로 득을 보긴 했지만 상변 쪽에서 백이 든복이 상변 쪽에서 본 백의 득이 더 두텁고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막히는 순간 백 쪽으로 팽팽했던 바둑이 살짝은 기울었다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그냥 살아두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 수로는 오히려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하는 게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모양 자체는 이 두 점머리 맞는 형태여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막상 백도 이 돌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계속 나오자고 하다가 여차하면은 또 잡으러 가는 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안쪽에서 살자고 하는 거는 흑도 이 자리가 서로 간의 요처예요. 이 자리를 다가가는 수를 둘 수가 있어서 흑 입장에서도 나빴던 바둑을 조금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김은지 구단이 그냥 받아준 수 또 완착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박주환 구단의 완벽한 타겟 쇼가 진행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붙여두고 김은지 구단 결국에 이 자리를 선점하기는 하지만 바깥쪽으로 나온 백돌들의 모습이 너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곳을 하나 붙여두고 흑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점머리 한 방 때려버립니다. 자, 물론 세점이 잡히지는 않지만 호구되는
자리 급소 늘어두고요. 흙이 찝을 때 드는수 선수 교환을 해주고, 이제 이 백돌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조금 찜찜해 보이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 쪽 1000원짜리를 딱 두게 되면서 백돌들, 하변 쪽부터 나온 백돌들이 너무나도 쉽게 타개가 된 상황이고요. 자, 이문지 구단이 젖혀 있지만 박주환 구단도 젖히고 호구치고요. 자, 이곳을 먹여칠 때 때려내면은 잡힙니다. 때려내면 치중가고 늘게 돼서 치중가고 뻗게 돼서 굉장히 바로 잡히지는 않지만 좀 찜찜한 형태예요. 이곳을 둬도 입구자 두고 먹여치면은 백이 패가 되고요. 왜냐하면 뒤로 물러서더라도 입고 나서 치중 가면은 백돌 전체가 잡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잡혔다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패가 되는 맛이 있고요. 그렇다고 젖혀서 두자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잡히는 형태고요. 여기를 끊어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백도 바로 때려낼 수는 없어요. 물론 이 두 점이 요석이라고 보기는 작지만 또 잡히면 아까워서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치중 가는 수로 인해서 백이 확실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주환 구단도 뒤로 물러서는 선택을 하고요. 자, 확실히 사활 자체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었죠. 여기를 둔 순간부터. 자, 김은지 구단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곳부터 조금 약한 곳을 추궁해 가는데 박주환 구단 뒤로 물러서는 선택 깔끔했고요. 자, 이을 때 들고 끊어가지만 박주환 구단 마지막으로 큰 우아 쪽 3-3을 두게 되면서 물론 집 차이는 엄청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의 집 차이는 백이 한 3집 정도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이 되었을 때 김은지 구단도 중앙 쪽에서 토실토실하게 한 6, 7집 정도를 냈기 때문에 막상 바둑은 백이 엄청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바둑의 상황 자체가 뭔가 김은지 구단의 자기의 스타일을 살리면서 전투를 이끌어갈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타겟을 선보인 박주환 구단이 결국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이 바둑 깔끔하게 불계승으로 마무리되게 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 좌상 쪽 달려간 것, 그리고 이 입구자까지 굉장히 큰 자리긴 하지만 우하 쪽에서 완전 완벽하게 그 집의 주인이 바뀌면서 결국에 박주환 구단이 이 바둑 불계승으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자, 김은지 구단으로서는 이 좌 쪽에서의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결국에는 바둑을 나쁘게 만들었다 볼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오히려 포석에서 김은지 구단이 더 재미난 그런 조금 기분 좋은 포석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 한 번의 판단 미스, 그리고 박주환 구단의 완벽한 타개로 인해서 김은지 구단의 장기인 공격을 뭔가 꺼내보기도 전에 바둑이 박주환 구단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명인전 4강 남녀 통합 대회인데 이 4강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그 수많은 강자들을 꺾고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은지 구단의 발전 그 성장 속도도 굉장히 무섭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곧 김은지 구단이 결승에서 남녀 통합 결승에서 두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